그 다음 주제는 조금 그 이민에 대해서 또는 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을 위한 주제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민 와서 사는 경험담을 잠깐 여담을 하고 본 주제에 넘어가겠어요. 자, 여기 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딱 요약을 해놨는데, 제 인생을 1부, 2부, 3부로 나눠서 하면은 심플하게 말해서 말해봐라 하면 1부는 그 공부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전공을 엔지니어 쪽으로 했으니까 공돌이 엔지니어로 40대 초반까지 기업에서 일하다가 그 당시 그러니까 1990년도 초예요. 어쩐지 몰라도 그 캐나다 이민 설명회 그때 그 서울에 이민공사라는 게 있었어. 이민공사가 아마 공공기관으로서 그 사람을 해 보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때는 인구 감소 그런 얘기보다도 하여튼 이민에 대한 그런 물결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민 브로커도 많이 생기고요. 이민을 주선하시는 분이죠. 근데 그 공공기관인 이민공사가 있었어요. 그 서울에 그 어느 장소에 찾아가서 그 설명회를 들어봤으니까 캐나다는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되더라고요. 그 투자 이민만 많이 받았고 그 직장인을 상대로 한 어떤 그 이민이 얼른 안 뜨이고 안 보여서 좀 잠자고 있었는데 나중에 또 갑자기 그 뉴질랜드에서 이민 바람이 불었어요. 그래서 결국은 제가 뉴질랜드 이민을 갔죠. 그래서 이민에 대한 동기는 뭐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외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도 있고 또 하나는 직장 생활을 아주 폭 많이 한 건 아니지만 40대 초반에 들어서 새로운 게 없나 뭐 이런 그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심심풀이로 그 이민 설명 같은 거 쫓아다니다가 그때 그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뭡니까 서울에 그저 뉴질랜드 이민 공사인가 뭔가 하여튼 이민 그 영상 아닌가 이게 나와 있었어요. 현지 주제. 그래서 현지에 가서 서울에 가가지고 간단한 영어로 알기 쉬운 영어로 인터뷰하고 뭐 직장 나오는 경력 그때 점수제죠. 그런 거 가지고 그 서울에서 아예 그 영주권 도장을 받고 갔어요. 그게 이제 일부 제 인생의 그 한국의 그 직장 생활은 40대 마감하고 전 1993년도에 제가 뉴질랜드 갔는데 거기서 6, 7년을 살았어요. 그래서 이민 생활에 저는 뉴질랜드로 가고 점수제 그 포인트 시스템이죠. 다시 또 호주로 이주를 갔는데 그때 어떤 계기냐면은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의 그 협정에 의해서 뉴질랜드에 살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뭐 영주권만 받고 시민권 신청을 안 하고 있었는데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으면은 다시 그 호주에서도 바로 영주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저는 좀 신경 안 쓰다가 거기서 뭐 생활하는 거 새로운 직업 찾기로 힘들고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가자 해가지고 저는 늦게 온 편인데 그 2000년도에 2001년도 다시 이제 호주로 왔어요. 그러니까 호주에 산 지도 벌써 이제 22년이죠.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국에서 이민 생활을 했죠. 그건 이제 30년 돼갑니다. 28년, 29년째. 근데 그게 이제 2부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3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3부는 아니지만 역시 2부는 2부인데 여기 바깥에 이민해서 살더라도 고국에 대한 소식이 촉각이 항상 있어요.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생활하다가
임생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또 제가 또 갑자기 또 70대 들어섰습니다. 그래가지고 은퇴를 하다 보니까 그 전 그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일단 이민 와서 뉴질랜드 호주에 살 때 직업 선택할 때는 직업을 내가 원하는 직업을 뭐 한 게 아니고 직업을 강제로 그 어떤 강요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급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식당도 하고 또 그것도 잘 힘드니까 모두 하고 모두 하는데 그것이 이제 초창기에는 영어에 대한 그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그 원서를 내도 그 직장이 단순 어떤 사무직이나 단순 이런 작업을 하겠다 해도 되질 않아요.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자영업을 해가지고 하다가 다시 호주 가면 뭐 다른 또 일이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제 호주 와서 다시 또 공부를 몇 년 해서 저 같으면 또 그걸 목표로 해서 왜냐면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신체 부분에 좀 무리가 가가지고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을 하지 않은 목적도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직업 전환을 하다 보니까 나이 먹어도 다시 공부를 해. 기술학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아주 전 대학 포스트 그레이드 코스죠. 그거까지 맞췄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까 부동산 얘기도 아까 2부에서 했는데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중개사도 자격증을 따가지고 하고 또 부동산 중개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하면 퍼스널 캐릭터가 있어야 되잖아요. 사람한테 잘 신용도 받는 거지만 또 말 주변 머리도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또 그 경쟁도 있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 또 그것도 내국인 그저 같은 한국 사람 상대로 하는 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남대로 좀 여기에 말하자면 내추럴하게 좀 접근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역시 발생을 했어요.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 완전 좀 더 그러면 나는 이게 중개사는 안 맞는 거구나. 응? 그러면 그 분야에 같은 분야에서 다른 또 한 단계 더 공부를 해서 이제 감정사를 했어요. 감정사. 감정사인데 그런 그 말하자면 판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 말하자면 공부도 또 좀 더 한 단계 더 높여서 해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하고 또 실제로 하긴 했는데 뭐 돈 버는 거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거더라고요. 왜냐면 그 이제 적은 일이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책임이 있어야 되고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많이 있었어요. 막 이래 해가지고 얼추 전 진짜 은퇴를 60대 후반에서 했는데 지금 벌써 70대 초반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은퇴 후에 지금 삶을 저는 3부로 좀 얘기를 했어요. 3부는 뭐냐? 꼬마 크리에이터로서 지금 오늘 같이 생방송도 하고 지금 뭐냐면 생방송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방송 장비에 대한 것도 그 출합을 슈팅도 해야 되잖아요. 방송 장비도 보면 간단하게 스마트폰 가지고 하지 않고 이런 방에서 방음 장치는 안 됐어도 하여튼 이거 조명해놓고 또 여기 SDR 뭐니까 이거 카메라 앞에 놓고 마이크 놓고 그다음에 또 뭐 스위치 같은 것도 딱딱딱 하는 거 스위치도 있고 뭐 비디오 스위치도 있고 뭐 이렇게 해놓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장비 간에 매치게 되는 거예요. 항상 이게 어떤 때 안 돼가지고 그 트러블이 생기는 거 있더라고요. 오늘 같이 네 번째 생방 4주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 장비를 완전히 샷다운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그 세팅이 다시 리세팅 되면서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조금 이게 밀고 나가고 있는데 구독자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제 목표가 한 게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자기 일과가 돼서
또 어떻게 보면 재미있어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하려면 방송 원고를 만들어야 되죠. 또 생방송을 하죠. 방송 후에 또 편집하죠. 편집 프로그램 쓰지. 그다음에 또 썸네일 만들죠. 그다음에 또 업로드 다시 하고 SNS에 또 공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방송 주제 선정서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사이클이 쭉 도는 그걸 일주일에 뺑뺑 돌으니까 맞아면 일과가 그 생기는 거 없이 그냥 루틴 잡이 되더라니까요. 자, 제 이민 생활에 대한 거를 제가 잠깐 퍼스널 익스피리언스를 소개를 했습니다.